예,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발 좀 빼면서요,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을 다시 줍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기술적 분석 궁금합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2600이 얼마 전에 깨졌었으니까요, 코스피가. 그리고 나서 한 2800 언저리까지 1차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좀 밀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밀릴 거로 생각해도 정작 밀리면 또 참 어려워요. 손이 안 나가는데요. 코스피의 반등 상승, 어떤 건지 좀 먼저 읽어주십시오. 예,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예. 주가가 오를 때는 정말 끝없이 오를 것 같고, 예, 막 사고 싶고.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정말 또 끝없이 추락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주가를 흔들리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뭐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조금 앞서 움직이는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쉽게 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를 말하기 전에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전부 이제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서 하락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게 보면은 하락에서 반등하다가 여기 이제 일목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에서 한번 반등하고 그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만 또 저항을 받고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선이 계속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준선이야말로 그 시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수세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름은 고사하고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나스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이게 바닥에서 반등했는데 역시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다시 밀리고 다시 지금 으쌰으쌰 기준선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혹시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비슷하네요. 기준선에 또 걸려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을 약간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어트 파동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통상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하락 파동이다. 라고 낙관론으로 보더라도 마지막 파동은 대개 이제 5개의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고점에서 하락 파동을 그려본다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그려지지 않아서 마지막 한 번의 하락 파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바닥이겠죠. 지금의 상승세가 물론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넘어서서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을 넘기고 가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은 만사는 불여튼튼이라 일단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생각에서 혹시나 나스닥이나 같이 기준선에 걸려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까봐 약간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요. 코스닥은 최근의 하락이 지난 저점을 거의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왔고요. 예, 이제 예. 그런 점에서 밀렸으면 깨지는 건데 어제 반등이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고 오늘까지 반등을 주는데요. 코스닥도 좀 읽어주시죠. 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국은 이제 달리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기준선까지 걸렸다가 도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기준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도로 밀려 내려왔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같은 맥락에서 요는 기준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이게 좀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서는가 보다라고 안심할 수 있지. 지금은 하락에 따르는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또는 심지어 저는 사실 그 말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만은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데니까 좀 더 저로서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아직은 상승이 아닌 반등 구간, 네, 확인 과정, 시간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 과정이고요.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둬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막 떨어질 때는 막 다 팔고 싶고 오르면 또 막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죠.
sek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잘 버텨주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가 나오면서 이제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IT 뭐 소부장이나 IT 부품 쪽은 여전히 좀 가져가야 될 섹터이죠.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이런 삼성전자 그때마다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썩 그다지 좋지 못하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긴 합니다만은 차트도 차트입니다만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기업의 주가를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로 버티고 있고 네. 차트를 통해서 이제 흐름을 보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갤럭시 S22가 예매에서 상당히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관련해서 부품주 관련주 이렇게 뭐 카메라 관련주 중에서 좀 좋지 않겠냐라는 건 기대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 시장의 균형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MC-NEX,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MC-NEX입니다만은 MC-NEX나 또는 파트론 둘 다 마찬가지로 일목에서 말하는 대로 구름 위쪽에서 논다 그러면은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현재 파트론이나 MC-NEX나 구름 아래쪽에서 놀게다 보니까 물론 지금이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반등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능력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세의 균형으로 본다면 둘 다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 카메라 부품 관련주가 MC-NEX나 파트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수히 많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찾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있겠죠. 막 그런 종목을 위주로 모든 소부장을 다 사야 된다는 것보다는 네. 수세가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IT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시세를 좀 지켜내고 앞에서 있는 거는 반도체 쪽입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핸드셋이라고 하죠. 휴대폰 관련된 거는 이런 쪽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게 차트잖아요. 그렇죠. 예. 차트로 보면 이제 조금 깨져 있고요. 반면에 보면 뭐 하이닉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이런 종목들은 사실 추세를 그렇죠. 안 깨고 그렇죠. 지키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차트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전혀 다르죠. 예. 완벽하게 삼성전자는 구름 아래쪽에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구름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 찍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름 위에 있는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다음 게임주 이야기입니다. 아, 게임주가 정말 기대도 많고 말도 많고 실적 한번 잘못 나오면 삐끗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가 부진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NC소프트, 크래프톤 반등도 좀 옵니다. 게임주 얘기 좀 해주세요.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막 각 증권사에서 실적 부진하다는 이유로 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게임주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또는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펀더멘털적인 접근인데 예를 들어 저대로 차트를 통해서 시세의 균형을 보라고 한다면 현재 NC소프트의 차트는 명백히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험으로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어 두 장사가 지금 실험판에서 맞붙었는데 한쪽 장사가 한쪽 선수를 들고 거의 이제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장수가 이길 확률이 높죠. 물론 그 상대방 선수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묘수를 발휘해서 역전의 가능성이 나겠습니다만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약간 균형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차트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고 아직은 반전의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기술적으로는.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물이 좀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는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세요?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오늘 93,000명 뭐 신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시중에서 신규 감염자에 대해서 점점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미크론의 그 위력이 지난번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좀 더 약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다소간 둔감되고 있고, 그리고 각 선진국의 경우에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각 선진국도 신규 감염자가 정점에서 이제 내려서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곧 끝나지 않겠냐.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의 CEO도 이제 고점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호텔이랄지 차트를 본다면 바닥에서 확연하게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리오프닝 아니더라도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구름 아래쪽에서 놀던 주가가 현재 구름 위로 고기를 내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이는 게 이제 호텔 신라인데, 호텔체도 마찬가지로 구름 아래에서 내내 그냥 어두운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구름을 막 벗어나려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름 아래쪽에서 드디어 고기를 내서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워낙 주가가 보다시피 하락세로 보였으니까 소위 가격 메리트라든지 좀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뭐 관광 또는 호텔 또는 뭐 항공 다 차트상으로 봐서는 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략 및 혹은 뭐 관심 종목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은, 반면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 같은 소위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두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반면에 앞으로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선물 가격도 상승세, 그리고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선물 가격도 상승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원유나 실물 관련한 ETF에 대한 관심도 뭐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요한 자리인데요. 기술적 시장 분석했습니다.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